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83번, 경비업법 83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비업법 83번이죠. 이제 문제풀이도 거의 끝자락에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수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종하는 대상이 있는데 누구한테 뭐다 하느냐 했더니 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시설주가 있겠죠. 그 다음에 관할 경찰서장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상급자도 있겠죠. 하지만 자, 군대는 지금 뭐가 됩니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군대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면 되죠. 그래서 바로 시설주하고 그 다음에 관할 경찰관서장하고 소속 상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물론 여기 직무는 적법한 직무예요. 적법한 직무. 그러니까 자, 위법한 직무는 복종 의무가 없죠. 다시 말하면 위법한 명령. 자,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종한다?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소속 상사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다음 85번 가보시면 특수경비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틀린 거 돼가지고 있죠. 자, 1번에 가보면 특수경비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있는데 자, 일체의 쟁의행위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쟁의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얘기는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노동조합까지 결성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3번. 그래서 보시면 특수경비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됐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고, 네 번째,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번 가보시면 특수경비원의 의무 해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자, 관할관서장, 시설주, 관할경찰관서장, 그 다음에 소속 상사 복종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직무 중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있는데 여기는 뭐냐 그럴싸한 얘기인데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틀린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을 금지하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탈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반대 그래서 해석을 하면 뭐가 됩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탈을 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요. 다음 파업, 태업 등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할 수 없다. 방금 얘기했고, 네 번째 권총, 소총 등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 하다 보니까 무기 휴대를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 사용 수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자, 보시면 자, 무기를 쓰는데 우리는 무기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 미리죠, 미리. 그 다음 뭡니까? 구두나 공포탄. 미리 구두나 공포탄에서 경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격을 할 때 당연히 경고해야죠. 그래서 경고하고 말로 경고하던 공포탄으로 경고하던 경고를 하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요. 자, 범죄와 무관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면, 세 번째, 특수경비원은 14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임산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발사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 있네, 어떠한 경우? 자, 그러면, 자, 만약에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가 총 들고 덤비면 발사하지 말고 피하기만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 이런 사람도 뭐가 됩니까? 총기나
총기나 뭐죠?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자,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한다. 그때는 뭐다? 발사 가능하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4세 미만이잖아. 임산부에 대해서는 발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알아주시면 되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말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인질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경포탄에 의한 공포탄에 의한 뭐다? 자,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고 없이 은밀히, 당연히 은밀하게 하는데 가가지고 딱 대고, 자, 뭐다? 말로도 경고 쏘지 마,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경고 없이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은밀히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가보시면 경비원 틀린 거 돼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일단 1번, 2번 이렇게 묶어놓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하는 등 경비 업무에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 2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에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뭐다? 자, 누구든 뭐 시키는 것도 안 되고 경비원도 안 되는 거예요. 범위를 벗어난 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경비원에 복장 신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뭡니까? 복장. 이제 복장이잖아요. 복장이 있는데, 복장을 이제 쭉 하면 뭡니까? 경찰관서장이 아니고 여기가 다른 거. 제출을 누구한테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던 게 바뀌었어요. 시도경찰청장.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가보시면, 자,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는, 자, 그 사실을 뭐 하게 돼 있다?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통보 주체는 경찰서장도 들어가요. 하지만 제출은 누구한테 한다? 서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보는 이렇게 하게 돼 있다. 그래서 88번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죠. 제출은 누구한테 한다? 뭐다? 시도경찰청장.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89번. 자,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설명 올바른 거 돼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자,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해가지고 있는데, 아니죠. 기본적으로 경비원은 뭡니까? 경비업자가 고용하는 거잖아요. 시설주가 해가지고 고용하는 거니까, 자, 일단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이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 누가 정한다 해가지고 경비업자가 정한다라는 거죠. 민간 경비잖아요. 단지 무슨 한계가 있다? 바로, 자, 경찰 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할 뿐이지, 정하는 건 누가 정한다? 자, 경비업자가 정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일단 틀렸습니다. 됐고, 다음 2번 가보면요. 자, 2번 일단 내용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 수행 시에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특별하게 틀린 말이 없겠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복장과 동일한 복장, 그 다음에 뭐다? 이름표 부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인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시면, 세 번째로 뭡니까? 이의 경우는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뭡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틀린 거죠. 반드시. 그래서, 자, 뭐가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됐고, 네 번째로 가보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무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자, 아까 제출 어디다 한다고 했습니까? 시도경찰청장한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죠. 누가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은 시도경찰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경비원법령상 경비원의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에는 뭐가 있다? 이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경적, 단봉, 분사기 등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근무 중이 아니면 휴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럴싸한데요. 시도경찰서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입니다. 분사기는 경찰서장.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전형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경찰서장.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걸 보시고요.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보면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임의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장비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죠. 뭐다? 필요한 최소한도다. 필요 최소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번 문제도 한번 또 보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출동 차량이네요. 출동을 해야 되니까 차량이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도 경찰차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히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 차량 및 군 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 경비업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고, 두 번째 가보면 경비업자는 출동 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뭐한다?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자,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시도경찰청장. 그러니까 복장이랑 뭐 똑같은 얘기죠. 복장이랑 차량이랑 다 어디다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역시 시도경찰청장 신고 받았으니까 이렇게 신고가 됐죠? 그러면 이걸 쭉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다? 시정명령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시도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출동 차량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뭐다? 할 수 있다. 시정명령 됐고,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출동 차량 등을 운행하게 하기 전에 차량 도색 등 결정 신고서 또는 차량 도색 등 변경 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자, 국토교통부장에게 아니죠.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뭡니까? 항상 시도경찰청장이죠. 국토교통부장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요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하기 전에 변경 신고서를 어떻게 된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걸 다 지금 관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92번 가보겠습니다. 자, 경비업법령상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그 다음에 관할경찰관서장 해서 있죠. 그래서 자, 쭉 있는데 경찰청장도 여기 들어간다는 걸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직권 또는 뭡니까? 경비업자의 요청 해가지고 있는 경우에 경비업자의 임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쭉 해서 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 경력조회하는 주체 몇 명? 3명.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렇게 되죠. 근데 직권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조문인데 자, 조문 뭐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자, 2번 가보면 자, 경비업자는 선출, 선임,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그다음에 뭐다? 경찰청장, 경찰관서장에게 쭉 해서 요청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은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경비업자가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청을 하는데 요청을 지금 누구한테만 하냐면 여기에다만 해요. 시도경찰청장, 경찰관서장. 그래서 경찰청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청장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청을 받는데,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건 경찰청장도 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도 할 수 있고 경찰서장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청은 누구한테까지만 한다? 시도경찰청장과 그다음에 경찰서장에게만 합니다. 그래서 요청은 경찰청장에게 못한다. 요청은 경찰청장에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범죄경력조회를 결과 있죠. 결과가 나오면 여기 어떤 전과가 있는지만 쫙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기소해봤다 이런 거까지 잘못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다 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게 모든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쭉 해서 결과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만 통보한다? 결격사유가 있냐 없냐 이것만 통보하라 이거예요. 결격사유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이런 건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통보한다, 통보하지 않는다? 이유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통보하지 않아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결과만 통보하는 겁니다. 결과만. 그래서 자 3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가보겠습니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경비업법 또는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뭐하게 돼 있다? 통보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해서 뭡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반. 그러니까 알게 되거나 경비업 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통보한다. 그래서 임원이나 경비사 이런 사람 결격사유 알게 됐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가볍게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가보겠습니다. 또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가 있네요. 자, 1번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이거 전 문제에서 봤던 얘기고요. 다음 2번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그 결과를 통보할 때 뭐만 하게 돼 있다? 여부만을 통보하게 돼 있다. 그래서 별거 없고요. 자, 3번 가보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그 다음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업자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했을 때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자, 어떻게 된다? 구두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청은 자 신청서로 하는데 구두로는 안 됩니다. 서면이죠, 서면. 근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확한 근거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94번. 자, 경비원의 배치 및 신고와 관련하여 옳은 것 해가지고 있네요. 첫 번째,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다 있는데 배치나 배치 폐지죠. 일단 신고를 하는데 시도경찰청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입니다. 자, 누구한테 한다?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있는데 아니죠. 자, 신고는 무조건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고는 뭐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뭐 신고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배치하기 전까지예요. 날짜가 아니라 직전까지. 아시겠죠? 요거는 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된다. 전까지만. 그래서 사전 신고인데 전까지만 하면 된다. 됐고, 네 번째 넘어가 보시면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 폐지를 뭐한다?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일반 경비원을 배치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경우에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그만 물러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4번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가 지문들이 계속 겹치는 지문들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그걸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95번 가보겠습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 폐지와 신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한 때는 일단 있죠. 경비원을 배치한 후, 자, 며칠?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7일 이내에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연장한다. 그러면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신고니까 서장한테 가면 되는 거죠. 됐고, 두 번째 가보시면요. 경비원에 배치 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 폐지한 날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역시 또 7일이죠. 7일. 그래서 쭉 해서 서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배치를 하던 배치 폐지를 하던 뭐다?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됐고, 그다음 3번 가보면, 자, 시설경비 업무 또는 신변보호 업무 중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 허가를 신청하고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했는데, 자, 뭐죠? 24시간이 아닙니다. 몇 시간? 48시간이 됩니다. 48시간에서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배치 허가를 신청하고 배치 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됐습니다. 됐고, 네 번째 가보면, 자, 사무, 이제 이렇게 배치 허가를 이제 받아서 하는데, 허가를 할 때 그냥 무조건적인 허가가 아니라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뭐 문제 이렇게 나오죠?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지문들을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니까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죠? 경비원의 배치와 신고인데 다 누구한테 신고해요? 서장한테 하면 됩니다. 일단 사후 신고, 배치 신고는 언제 한다? 그러니까 배치하겠다. 그러면 사후 신고가 배치해놓고 하다. 그래서 배치 후에 며칠? 7일. 있고요. 그다음에 뭐다? 사전 신고 예외가 있는데, 자,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사후 신고가 원칙이고 사전 신고가 예외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배치 48시간 전까지 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은 후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시설경비 업무 또는 뭡니까? 신변보호 업무 중 집단 민원 현장 일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아니면, 자, 이제 이거 배치 전까지 직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곳에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폐지 신고는 폐지하고 나서 7일, 그러니까 사후 신고죠. 그다음에 신고 안 하는 거. 그래서 예정일에 있다. 날짜대로 갔으면 굳이 뭐다?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96번 가보시면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 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에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18조 2항에 따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며칠? 역시 7일이었죠. 7일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뭐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서장이죠. 그래서 경찰관서장.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다. 이미 뭐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쭉쭉 이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98번 가 보시면 길죠. 시설 경비 업무 또는 신변보호 업무 중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자, 배치하기 몇 시간 전까지 아까 봤던 얘기입니다. 몇 시간? 자, 48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쭉 해서 집단 민원 현장이에요. 집단 민원 현장에는 어떻게 된다? 배치 허가를 신청하게 돼 있다.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업자가 배치 허가를 신청한 경비원 중 결격자나 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배치 허가 신청된 경비원 수의 얼마? 100분의 뭐다? 20일 이상이었죠. 100분의 20일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치 허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가보면 경비업자는 배치 허가를 받아 자,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하는 때에는 배치 허가를 한 날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제출하게 되냐? 신고 48시간이죠. 그래서 자, 48시간 이내에 집단 민원 현장 일반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뭘 하게 돼 있다? 제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쭉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9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가 길죠. 자, 경비원의 업무 명부와 근무 상황 기록부 옳은 것이네. 더군다나 옳은 것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첫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게 돼 있다. 항상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다만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되는 일반 경비원의 명부는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도 작성 비치하게 돼 있다. 됐고, 두 번째로 가보 1번 일단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비업자가 경비원 명부에 없는 자 또는 신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배치한 경우에는 배치 후 2개월 이내에 명부를 작성하고 신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했는데, 자, 일단 우리 법의 기본 태도는 경비원은요 시임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절대로 배치가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2개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없어요. 됐고, 세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소 장소별로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 일시, 폐지 일시 및 해당 경비원의 휴무, 그 다음에 근무 여부를 표기한 일자별 근무 상황을 포함한 근무 상황 기록부를 자, 얼마 단위로 작성하느냐? 3개월. 무슨 근거도 3개월입니까? 보통 한 달 단위로 다 하는 거죠. 정리한다. 됐고, 그 다음에 역시 보존기한도 3년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100번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자, 100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